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점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최근 SEC가 리플의 20억 달러 벌금은 징벌적인 벌금이다. 법 위반에 대한 경고다 라면서 지금 합의 뉘앙스가 없었고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송의 공은 이제 토레스 판사에게로 넘어간 상황인데 이것이 이번에 합의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자,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질지 굉장히 좀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이죠. 자, 그런데 우리 코인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트럼프죠. 자, 트럼프가 이번에 암호화폐로 대선 후원금을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같은 자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감을 멈추고 수용할 것이다. 그리고 반면에 이 바이든 현재 대통령은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모른다. 암호화폐를 좋아한다면 나에게 투표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실제 과거에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자, 최근 들어서는 다시 암호화폐적인 성향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현재 상황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팽팽합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있죠. 바로 제3후보가 트럼프 표로 더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할 경우에는 그의 지지층 가운데 47%는 트럼프를 지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반면에 바이든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은 최근에 중동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이것을 두고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중동 사태를 지금 진정시키지 못하는 그런 책임을 많이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자, 이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완전히 사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이 투자자들도 결국엔 민심이죠. 이 민심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이든보다 오히려 트럼프를 더욱더 지금 옹호할 계획, 이제 그런 이제 확률이 더욱더 높아져가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암호화폐까지 계속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좀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더욱더 트럼프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다면 게리 겐슬러는 이제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올 11월부터 내년 초까지 이제 벌어질 일인데, 이 벌써부터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 차기 SEC 위원장 후보 명단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자, 그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은 바로 헤스터 피어스 현재 SEC 위원입니다. 이 위원이 현재 차기 SEC 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하다라는 그런 이제 소문이 돌고 있고요. 이 위원 같은 경우도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고, 그리고 리플의 소송전은 이 SEC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를 내부에서 계속 비판을 해왔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내용 잠깐 살펴보시면, 자, 해당 위원은 특정 영역에 깃발을 꽂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자, 이 같은 관행의 가장 문제는 명확한 규제는 제공하지 못하면서 해당 영역을 사각지대 방치해 두게 된다는 점이다. 자, SEC는 규제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라면서 비판을 계속해 왔었던 인물이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고 새로운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SEC 위원장이 선출되게 된다면 리플의 소송전은 굉장히 완전 180도 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올 연말부터 이제 도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겐슬러 같은 경우는 항소심으로 이것을 계속 끌고 가게 된다면 그때는 SEC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회가 리플과 SEC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또 겐슬러로서는 마지막 기회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하는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내고서 퇴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남는 장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대선 상황이 도래할수록 이 합의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SEC가 이번에 이 이제 강경한 발언을 하고 나서 이게 이 변호사 제임스 머피가 이 토렌스 판사는 구제 단계에서 SEC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렌스 판사가 기관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라는 SEC의 주장을 부인하고 불만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인데, 자, 요약된 내용을 보시면 SEC가 리플 사건의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기 위해서 SEC 대 아이프레시 사건에 의존하고 있고, 이 아이프레시의 판결은 이 제2순회항소 법원의 판결을 오독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SEC의 가처분 신청을 주장할 근거가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최근 SEC의 보고서를 보면 이 기관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의미 있는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SEC 같은 경우는 이 아이프레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주가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졌을 때 금전적 피해가 입증된다고 판시한 지방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고 덧붙이고 있고요. 자, SEC는 예전부터 이제 리플이 자동화된 인공지능 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리플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라고 주장했고, 리플 경영진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한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변호사는 이 아이프레시의 결정은 고빌에서 열린 제2순회항소 법원의 판결을 오독한 것이고, 흥미롭게도 이 아이프레시 판결을 쓴 판사는 그것을 전자 또는 인쇄 출판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정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EC는 일부 기관 구매자들이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리플에 대한 할인을 덜 받았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서 리플 측에게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리플은 1,000만 달러가 적정하다라면서 법원에다 조율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자, 그 근거가 바로 이 SEC가 작년도에 아론 고빌사와 재판을 벌였는데 그때 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소와 함께 벌금형 처벌을 주장했지만 이 미국 법원에서는 이 아론 고빌사의 행위로 인한 명확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SEC 항소 요청을 기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리플 측의 변호인인 알드루티는 고빌사에 대한 SEC 항소 기각 문서를 첨부하면서 SEC는 패배를 거듭하고 있다.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SEC는 벌금형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리플사 역시 투자자에게 의도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SEC의 벌금형 주장 역시 기각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1,000만 달러로 낮춰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히려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기관에게 판매했을 당시 리플의 가격은 10원대였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700원, 800원대입니다. 그럼 오히려 굉장히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SEC의 패소 사례가 우리 리플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되면서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토렌스 판사는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라는 SEC의 신청을 부분적으로 기각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전해주고 있고요. 이 출판 금지로 지정된 판결을 선례로 인용하는 것은 여전히 잘못이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모든 경우에 가장 약한 판례로 간주가 된다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토렌스 판사가 이 아이프레시 추론을 따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데, 이 또한 판사는 당사자 입장에 대한 답변되지 않은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변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0일이 되면은 리플과 SEC의 모든 서류 제출은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사이에 최종적인 판결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대선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자, 이 대선의 상황이 이제 임박함에 따라서 합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져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미리미리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확신이 계속되면서 이 리플의 보유지가 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죠. 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센티멘트에 따르면 리플의 토큰 최소 1개에서 최대 100만 개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의 지갑 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보유량 증가는 시장 참여자의 확신 증가를 시사하고 있는데 이 100만 개면 오히려 고래 세력들에 가깝죠. 그리고 이 코인 클래스의 파생 상품 데이터에 따르면 이미 강세 심리의 증가를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24시간 동안 미결제 약정이 6%가량 증가한 5억 8천만 달러로 이 롱숏 비율이 1.0657로 상승했는데, 자, 이는 트레이더들이 단계적으로 리플 가격 상승에 더 많은 베팅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이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리플 토큰을 인출하고 있고, 이는 자체 보관 솔루션 개인 지갑에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것일 수가 있는데, 자, 이는 이 투자자들이 4월 6일 거래소에서 4억 7,700만 달러 상당의 리플을 인출했고, 4월 11일 하루에만 4,800만 달러 이상의 리플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마이너스 순유입을 기록한 것이죠. 이 거래소에서 지갑을 이체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매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소송이 아직 끝나진 않았긴 하지만 우리가 리플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분석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인기 트레이더 미키블 크립토는 최근 이 리플의 RSI 지표가 저항선 돌파가 임박했다. 그래서 현재 흥미로운 상황이 곧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자, 지난 2017년도에 리플은 엄청난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때 RSI 지표가 지금 모양이 이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면서 그 고점의 저항선을 강력히 돌파했었고, 자, 이 패턴이 현재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리플의 폭발적 가격 상승이 임박했다는 분석을 했는데, 바로 이 에그라그 크립토는 이 과거 리플의 가격 움직임을 봤을 때, 자, 리플의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고 잠재적으로 1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 또 0.5달러 부근의 역사적 지선에 있는데, 자, 이는 2017년과 21년에 관찰된 패턴과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은 굉장히 큰 코일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에 따라서 37,635%나 폭발해서 200달러까지 폭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 제이본 마크스는, 자, 리플이 이제 곧 독자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라고 제안했는데, 자, 사상 최대 규모의 코일 패턴의 수렴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면서 이 코일 패턴은 대칭 삼각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산 가격이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통합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측은 자, 리플이 실제로 75,000%, 750배나 상승했었던 지난 2017년과 2018년 궤적에서 영감을 얻은 것인데, 제가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2013년과 17년 사이에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났고요. 이 고점의 추세선, 저항선을 강력히 돌파하면서 역대급 폭등 흐름 750배나 급등 흐름이 전개됐었고, 이 삼각 수렴 패턴이 현재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 많은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이 패턴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 자, 이렇게 변곡점이 현재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급등 흐름이 과거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되듯이 또 한번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 이제 소송까지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가 된다 하면 멋진 시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정말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따라서 많은 분석가들이 뭐 200달러, 400달러, 37,000%, 750%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 이런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리플이 지금 소송도 임박했고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멋진 급등 흐름이 전제 나타나겠구나, 멋진 방향성이 나타난 그런 자리구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 주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현재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저점의 추세가 쭉 올라가고 있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렴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최근에 추세선 밑으로 계속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고래 세력들이 매수세를 강력히 유입을 시키면서 그 안쪽으로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력들도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서 급등 흐름을 현재 준비 중이구나, 자, 열심히 활발히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주셔야 될 일은 바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신 작업해 주셔야 되고,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셔야 된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도
이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가 있었죠. 그때 당시 20년도 12월 29일 날 저점을 찍고서 고가까지 1160% 13배 가까이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점을 찍기 일주일 전인 22일 날 SEC가 우리 리플에게 소송을 걸기 시작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반감기의 힘을 통해서 13배나 급등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아직 소송이 끝나진 않았지만 이 소송 리스크에 우리가 너무나 매몰되면은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이 소송도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재밌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분석가들이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절대 간과를 해선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현재 아직까지 소송이 끝나진 않았고 굉장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선 안 되십니다. 잘못된 위치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리 손절로 마감하는 정말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전하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잡고서 함께 공략해 들어가실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봐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